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다뤄봤고요. 이제부터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이슈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정말 12년 내에 최저치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불안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흔들림이 있었고요. 다우 지수는 장 막판까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장 막판에 극적으로 강보합세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지 않았는데도 시장이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세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관세가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도 역시 시장에 작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거래량은 평소 거래량이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지금 S&P 500의 지수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1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2016년 11월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트럼프 2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운트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프에 보시면 녹색 그래프가 이제 트럼프 1기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빨간색 그래프가 트럼프 2기인데 트럼프 1기를 한번 본다 그러면 M7 그러니까 빅테크가 독주하던 골디락스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2기를 보면 지금 취임 이후에 약간 강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계속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세 이슈,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슈가 맞물리면서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비교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말 무차별 관세를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고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상호관세 2단계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면제도 가능하고 감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이나 목재, 반도체 이런 쪽에는 25% 추가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여전히 지그재그로 알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4년간 32조, 그러니까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미국에서 철강을 또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자동차를 제조를 하고 또 한편으로 미국산 LNG까지 구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차가 아주 좋은 모델이다. 현대차는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협상 모델이 어떻게 현대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현대차가 이제 협상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 관심이 집중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해서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브리핑 해주신 대로 알리바바가 AI 데이터 건설에 버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거기서 이제 아마존, 알파벳, 메타를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과잉 투자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해서 좀 거품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주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지는 못해준 네.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참 잘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현재 주소에서 미국 시장은 관세에 참 네.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또 눈으로 보고 알기 쉽게 트럼프 1기 때와도 함께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간밤 있었던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종목 단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의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M7 기업들 먼저 점검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테슬라가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한 3%대 상승이었는데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어제 급등한 다음에 네.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돈나무 언니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우드의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캐시우드가 이제 분석하기를 뭐라고 분석했냐면 테슬라는 5년 내에 주가가 주당 2,600달러에 도달할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10배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는 테슬라 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장중에 아마 뭐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은 장중에 좀 마이너스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었어요. 그런데 종가에서 강하게 마감을 했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나무 언니가 얘기한 게 그러면 2,600달러까지 가는 근거는 뭐냐? 네. 예, 그게 그중에 90%는 로봇택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또 안 좋은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월달 유럽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뭐 40%까지 급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델 Y의 생산 라인을 전환했다는 거. 그다음에 유럽에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는 또 안 좋은 그 전망을 내놨는데요. 브랜드 인식이 악화되는 가운데 추가 낙폭이 커질 거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1분기 인도 대수가 뭐 33만 5천 대다 예상 대비해서 크게 하향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CNN 설문조사에서 보면 아직도 53%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는 거 또 악재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20달러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러면 뭐 반토막 난다는 네.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파이퍼 샌들러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450달러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반등이 나왔고요. 217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보면 290달러 가까이 갔었죠. 네. 지금 300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을 보시면 좀 더 확연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주 연속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 캔들 양봉의 길이가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추가 상승 여력도 300달러 부근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단기 상승에 따른 또 조정도 임박해 있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200달러 깨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순식간에 300달러 선까지 다가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꼭 머리에 염두를 해두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참 흥미롭네요. 네. 어느 곳에서는 2배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곳에서는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말 투자 판단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M7 안에서도 애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다음 애플은 기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소식들 들려왔나요? 지금 애플이 애플 워치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엔 또 에어팟에다가 에어팟에서도 지금 뭐 동시 통역을 해준다. 그리고 카메라까지 장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AI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비주얼 인텔리전스. 그래서 얘기가 나왔고요. 또 27년에 자체 AI 모델로 전환할 계획이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6월 9일 날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장에 지금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또 우려가 커질수록 지금 애플을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좀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오를 때 애플은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임의 소비재 섹터에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또 기술주 섹터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같이 강하게 오르는 걸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1분기 아이폰 생산 예상치를 5천만 대로 상회를 했다. 그리고 보면 팀 쿡 CEO가 중국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다가 9,925만 달러 청정 에너지 기금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중국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아이폰 생산의 뭐 70%, 8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관세라든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애플이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AI와 관련된 뉴스 때문에 급락해서 하락폭이 컸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다 그러면 장중에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애플의 위치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2주 연속 강세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역시 직전 고점인 240달러를 강하게 넘어서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1분기 생산량이라든지 AI와 관련된 계획에 있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검증이 필요한 만큼 M7 안에서 두 기업 살펴봤는데 둘 다 6월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6월에 로보택시와 함께 언급해주신 6월에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까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짚어봤는데요. 그럼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테마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코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대로 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게 비트코인이고 가상화폐예요. 네. 저는 그거를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뭐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로빈훗이라든지 네.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홀딩스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그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예,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 자사의 트루스파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거래소에 거래 펀드하고 ETF 상품을 올해 말에 출시한다. 그래서 크립토닷컴과 제휴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정말 트럼프 당선 전까지는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 주봉상으로 보시면. 그런데 지금은 쭉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로 말하면 대선 테마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일시적인 테마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재료가 거의 소멸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코인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종목보다는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로빈훗 같은 종목을 보시거나 아니면 ETF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서 너무 궁금했는데 워낙에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코인 관련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코인베이스처럼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나 관련 ETF 함께 투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왔던 이슈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현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